대출 상환이 먼저일까요? 투자가 먼저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산을 불려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반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 상환을 먼저 해야 할까, 투자를 먼저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대출 상환과 투자,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은 나쁜 것이고 이자를 내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라며 과거 고금리 시대에 생긴 대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출이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출인지에 따라 또 어떤 목적을 위해 받는 대출인지에 따라 좋은 대출이 되기도 하고 나쁜 대출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산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은 좋은 대출인 반면 소비를 위해 받은 대출은 나쁜 대출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대출이므로 좋은 대출입니다. 하지만 나의 소비 생활을 위해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받은 고금리 신용대출은 나쁜 대출입니다. 새 차를 할부로 사는 것 또한 좋은 대출은 아닙니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이 아닌 부채입니다. 대출을 받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건지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사는지에 따라 대출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쉽게 말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 시점으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모아서 10년 뒤에 1억 2천만 원을 저축한다면 대출은 그 1억 2천을 지금 한 번에 받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 100만 원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즉, 대출은 지금 목돈을 만들고 저축으로 갚아나가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 즉 레버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출을 단순히 갚아야 할 빚이라고만 보지 않고 자산을 늘리고 계층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는 그 계단을 오르기 위해 내는 구독료와 같습니다. 즉, 대출을 좋은 목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더 큰 자산을 쌓기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할지, 투자를 먼저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저희의 답은 대출 상환과 투자 둘 다 해야 한다입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저축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데요. 투자 없이 대출만 상환하는 것은 현금을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 금액만큼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과 투자를 병행해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오랜 기간 투자하여 복리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복리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출을 다 갚은 다음 투자를 시작하기보다 대출을 갚아 나가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출이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나의 DSR과 같은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상환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만큼만 상환하면서 나머지 돈은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30년 만기, 길게는 40년 만기로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은 627 대출 규제로 인해 30년으로 만기가 제한되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30년 동안이나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출을 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대출 상환을 꾸준히 하면서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불린다면 대출을 더 쉽게 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남은 대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고 하기보다 원리금만큼만 갚거나
내야 할 이자를 내면서 투자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권 부동산은 절대 금액이 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매매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손실이 난 상태에서 이자가 계속해서 나간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해야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고 마음 편히 장기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좋은 기회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입니다. 코로나19, 급격한 금리 인상, 무역 분쟁과 같이 어떤 이슈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대출을 받아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슈의 내용은 매번 다르지만 위기는 결국 지나가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시장의 비관론이 팽배할 때, 모든 뉴스가 부정적인 내용을 다룰 때가 가장 진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당시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슈가 묻어지고 극복이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폭락했을 때 적당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금액은 무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후에 가격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2천만 원과 신용대출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한 상태에서 주담대 원리금을 갚아 나가면서 금융자산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개별주에 투자하고 있고 자산의 안정적인 성장과 달러 표시 자산 매입을 위해서 S&P 500이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 나스닥과 같은 미국 지수 추종 ETF에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차원에서 금 ETF와 함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수입의 평균 40%는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고 수입의 6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저축은 필수입니다. 저희는 저축을 늘리기 위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으려 노력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절약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여 자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서 투자하고 있는지는 추후 별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저희의 노력과 과정을 영상을 통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좋은 생각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